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 함수의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므로 이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므로 절대값 2분의 2파이를 구하게 되면은 파이가 곧 주기가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이 그래프가 점 4분의 파이, 2분의 1을 지난다고 했는데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y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은 3 사인 x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 2분의 1은 3 곱하기 사인에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한 것과 같다. 사인 6분의 파이는 특수각이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3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을 뺀 것과 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양변이 같음을 알 수 있죠.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에 보면 y는 3sin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y 대신에 y 플러스 1 3sin 2 쓰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와야 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y는 3sin 2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주어진 함수하고 모양이 다르죠. 5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의 제곱이 나와 있죠. 코사인 뒤에 있는 각이 같도록 삼각함수를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분의 파이가 있으므로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2분의 파이에서 어떤 각을 뺀 코사인 함수는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식은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그 결과가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 가에 보면 설명이 함수 fx의 주기는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함수의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탄젠트 ax에서 x에 곱해진 a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기가 4분의 파이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값 a와 4가 같겠습니다.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a 값은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나아 조건을 보면은 함수 그래프와 직선 x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은 1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이 4이므로
y는 탄젠트 4x라는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살펴본다면 4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다. 물론 n은 정수여야겠죠. 그럼 x값은 4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가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 fx는 탄젠트 ax 플러스 b는 탄젠트 아까 a 값이 4였으므로 4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4분의 b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탄젠트 4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므로 이 정근선의 방정식도 같이 이동되니까 x는 4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b가 되겠습니다. 나아 조건에서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곧 정근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이 12분의 파이라고 했으므로 정근선의 방정식에서 8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b가 곧 12분의 파이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분의 파이는 24분의 3파이, 12분의 파이는 24분의 2파이가 되므로 24분의 파이가 4분의 b랑 같다. 양변에 4를 곱하면 b의 값은 6분의 파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 fx는 탄젠트 4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f24분의 파이의 값은 x에 2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탄젠트 4 곱하기 24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값은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므로 탄젠트 3분의 파이의 값은 특수각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가 같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은 8파이이고 주어진 함수 fx의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플러스 p와 fs가 같다는 것은 이 함수가 주기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의 최소값이 8파이라고 했으므로 이 함수의 주기는 8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진 함수 fs는 사인 함수이고 x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이 함수의 주기가 됩니다. 문제에서 b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b분의 2파이가 8파이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b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은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1에다가 a를 곱해서 c를 더한 게 최대값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c를 더한 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그대로 더해본다면 이 c는 마이너스 2와 같기 때문에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하고 4분의 1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k, y는 마이너스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파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주기 함수이므로 일정한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오른쪽으로 가져다 붙이면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곧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주기가 되므로 파이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k에서 마이너스 k를 뺀 2k가 세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형의 넓이는 2k 파이가 되는데, 이 넓이가 4파이하고 같다고 했으므로 k 값은 2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이 20, 최소값이 14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함수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우선 안에 있는 sin 2x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sin 2x는 sin 앞에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양변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6보다 sin 2x 마이너스 5가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sin 2x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그 결과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4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부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은 4a, a가 양수이므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a 곱하기 sin 2x-5의 절대값, 그리고 6a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b를 더하면 4a 플러스 b, a 절대값 sin 2x-5 절대값 플러스 b, 6a 플러스 b,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6a 플러스 b는 최대값이 되므로 이 식과 같고, 4a 플러스 b는 최소값이 되므로 14와 같습니다. 두 식을 그대로 빼본다면 2a는 6과 같으므로 a 값은 3이 됩니다. a 값이 3이라면 4a 플러스 b는 14에서 3을 대입하면 12 플러스 b가 14, b의 값은 2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에서 b를 빼면 3에서 2를 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코사인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비를 얘기할 때 코사인이란 말은 그 어원에서 여각의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합해서 90도를 만드는 삼각 B의 값이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1도와 사인 89도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3도와 사인 87도는 같고, 코사인 5도와 사인 85도가 같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각은 1도, 3도, 5도 이런 식으로 홀수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89도까지 가고 있죠. 그렇다면 생략되어 있는 이 식의 가운데에 있는 값은 코사인 45도의 제곱이 됩니다. 코사인 45도의 제곱을 기준으로 그 앞에까지는 코사인 43도가 오고, 이것은 사인 47도하고 같습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본다면은 사인 89도의 제곱 더하기 사인 87도의 제곱 더하기 사인 85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가 사인 47도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의 제곱이 있고, 그 뒤로는 코사인 47도의 제곱, 그 다음 코사인 49도의 제곱이 되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코사인 89도의 제곱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인 89도의 제곱과 코사인 89도의 제곱, 사인 87도의 제곱과 코사인 87도의 제곱, 이렇게 하나씩 짝을 짓는다면 그 합이 1이 되겠죠. 1도부터 43도까지는 그 개수가 22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값은 1이 22번 있고,
그 다음 코사인 45도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므로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 값은 22 더하기 2분의 1, 그럼 2분의 45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2분의 45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서 복잡하게 나와 있으므로 이 식들을 변환하여 간단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2분의 파이가 홀수에 있으므로 코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니까 1사분면의 각이므로 그대로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홀수번 곱해져 있으므로 사인이 되고 세타를 붙여주는데 이것은 4사분면의 각이므로 얼싸 않고 코사인이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짝수에 있으므로 그대로 코사인 써주고 세타를 쓴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제3, 4분면 위에 있는 각이므로 얼싸 안 여기서 코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이 삼각함수의 변환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를 바꿔본다면 y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3이 곱해져 있고 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으므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한다면 물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해야겠습니다. 치환하면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t의 제곱 플러스 2t 2의 절반은 1이니까 제곱하면은 1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니까 밖에 있는 3과 만나서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고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최대값 5가 되고 t가 1일 때는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5 그럼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라지 m을 5, 스몰 m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 그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변환시켜 볼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는 2분의 파이가 홀수에 있으므로 사인으로 바뀌고 c를 그대로 쓴 상태에서 1사분면의 각이므로 양수입니다. 사인 c가 되겠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2분의 파이가 짝수에 있으므로 사인 그대로 쓰고 파이 마이너스 a는 2, 4분면의 각이므로 얼싸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사인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등식은 사인 c는 2 곱하기 사인 a 코사인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은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B라는 것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값들을 이 등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R분의 C는 2 곱하기 2R분의 A 곱하기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다. 양변에서 2R을 없애고 2는 약분하고 A 또한 약분하고 양변에 C를 곱하면 C의 제곱과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같다는 식만 남게 됩니다. 양변에서 C의 제곱을 빼주면은 0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B의 제곱을 이항시키면 B의 제곱과 A제곱이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A와 B는 도형의 길이이므로 둘 다 양수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A와 B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ABC는 변 A의 길이와 B의 길이가 같은 1인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 비례식이 성립할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대 7대 6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A 플러스 B는 5K라고 할 수 있고 B 플러스 C는 7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플러스 A는 6K가 되겠죠. 3개의 식이 나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3개의 식을 좌변과 우변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우변은 5, 7, 6을 더해서 18K와 같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K라고 할 수 있고 A는 2K, B는 3K, C는 4K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와 C의 B는 2대 3대 4라고 할 수 있겠죠?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는 A 대 B 대 C의 B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각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각 BAD를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을 때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이 한 개 나와 있고 변의 길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B에서 D까지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 x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의 코사인 세타 x제곱이라는 것은 66에 36에 1을 더하면 37에서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BCD의 크기는 마주보고 있으므로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본다면 x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리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x제곱이라는 것은
3, 3은 9에 5, 25를 더하면 34.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변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 3은 6, 5, 30, 3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37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와 34 플러스 30 코사인 세타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항을 시키면 3과 42 코사인 세타가 같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42분의 3, 약분하면은 1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m의 값을 14, n의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m 더하기 n의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림의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7인 원이 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내부의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하자고 합니다. S1, S2에 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선분 BC의 길이가 루트 34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K라고 하고 이때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7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34라고 나와 있으므로 루트 17의 제곱과 루트 17의 제곱의 합은 루트 34의 제곱과 같다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BOC의 크기는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90도, 즉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 AOB를 세타라고 한다면 삼각형 OAB의 넓이인 S1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2분의 17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각 AOC의 크기는 360도에서 90도를 뺀 270도에서 세타를 뺀 값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이 S2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S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7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S1과 8 곱하기 S2가 같다고 했으므로 15에 2분의 17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8에 마이너스 2분의 17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7 없애고 사인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15분의 8 코사인 세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1과 같으므로 사인 세타를 여기에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5분의 8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과 같다. 15의 제곱은 225, 8의 제곱은 64가 되므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했을 때 1과 같다. 225분의 289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과 같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89분의 225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7분의 15가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세타는 둔각이라고 했으므로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7분의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본다면 K제곱은 두 변의 길이 루트 17의 제곱 더하기 루트 1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 값은 17 플러스 17 마이너스 2 곱하기 17이니까 34 여기다가 마이너스 17분의 15를 곱합니다. 그렇다면 17 더하기 17은 34에서 플러스 약분하면은 30이 되니까 K제곱의 값은 6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는데 K가 도형의 길이가 되므로 K 값은 8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는 7, B는 8, C는 3이고 각 A의 크기가 60도일 때 삼각형 ABC의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A가 주어져 있으므로 각 A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B하고 C 그리고 사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은 4, 2가 되므로 6루트 3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스몰 r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넓이와 아까 사인을 이용해서 구한 넓이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이 되므로 여기에 18을 곱한 값은 삼각형의 넓이 6루트 3과 같습니다. 약분하면은 9 곱하기 R이 6루트 3과 같으므로 R의 값은 9분의 6루트 3 약분하면은 3분의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A5 더하기 A8은 32가 되고 A10 더하기 A12는 50일 때 AK는 4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한다면은 다섯 번째 항을 A 플러스 4D라고 할 수 있고 여덟 번째 항을 A 플러스 7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한 값이 32랑 같다. 식을 정리하면 2A 더하기 11D는 32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합이 50과 같다. 식을 정리하면 2A 플러스 20D는 5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본다면은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게 되면은 9D는 18과 같고 D는 2가 됩니다. D는 2를 다시 대입한다면은 2A 플러스 22가 32와 같으므로 2A는 10과 같다, A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5 더하기 m-1 곱하기 2가 되므로 정리하면 2n-2니까 2n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K라고 한다면 이것은 2K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것이 43과 같게 됩니다. 2K의 값은 4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K의 값은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1과 10 사이에 각각 10개, 2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두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수열이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12번째 항이 10입니다. 그렇다면은 10이란 숫자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1개 곱해서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D1이 9와 같으므로 D1은 11분의 9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22번째 항이 1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0은 1 플러스 공차가 21개 곱해져야 되니까 21 곱하기 D2 21 D2랑 9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D2의 값은 21분의 9가 됩니다. 첫 번째 수열에서 A10-A1의 값을 구해본다면 A10의 값은 첫째 항 1에다가 공차를 10개 곱한 것을 더한 값이 되겠죠. 1 플러스 10D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1의 항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를 1개 더한 게 되므로 이렇게 해서 빼면은 A10-A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9D1이 되고 이 값은 11분의 9에다가 9를 곱하니까 11분의 81이 됩니다. B10-B1은 B10이 1 플러스 10 곱하기 D2 마이너스 B1이 1 플러스 D2가 되므로 이건 역시 9 곱하기 D2가 되는데 이 값은 21분의 8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시계값은 21분의 81분의 11분의 8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모와 분자 81을 약분해주고 21분의 1분의 11분의 1이 되므로 역수로 뒤집게 되면은 11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S5하고 S16이 같을 때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공차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S5 다섯 번째 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5개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8 M-1D에서 플러스 4D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를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4 그리고 2D가 되므로 마이너스 20 플러스 10D가 S5의 값이 됩니다. S16은 2분의 항의 개수 16개 첫째 항에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 그리고 n-1D에서 15D가 되겠죠. 플러스 15D는 2를 약분하면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64 플러스 120D가 됩니다. S5의 값과 S16의 값이 같다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20 플러스 10D와 마이너스 64 플러스 120D는 같습니다. 이항하면 44가 110D와 같고 D의 값은 110분의 44가 됩니다. 11로 약분하면은 10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m-1 곱하기 5분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분의 2n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므로 마이너스 5분의 20하고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은 음수에서 시작해서 계속 수가 커지고 있으므로 5분의 2n 마이너스 5분의 22가 0보다 커지는 항을 찾으면 되겠죠. 5분의 2n은 5분의 22보다 크다.
양변에 5를 곱하면 2n은 22보다 크다, n은 11보다 크므로 이 수열은 12번째 항부터 양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 수열의 합의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11번째 항은 5분의 2 곱하기 11 마이너스 5분의 22가 되므로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S11의 값을 구해본다면 S11은 2분의 항의 개수 11개 곱하기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끝항이 0이 되므로 이것을 계산하면은 2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시계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해본다면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은 AR 플러스 AR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74와 같습니다. AR로 묶어준다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은 74와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어진 식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이 370과 같게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A제곱 R의 제곱으로 묶어준다면 A제곱 R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은 370과 같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으로 나눠본다면 AR이 좌변에 남고 370을 74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곱은 A 곱하기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A가 3개, R이 3개이므로 AR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5의 세제곱이 되고 5의 세제곱은 125와 같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fs라는 2차 함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하 조건에서 f형은 -3이라고 했으므로 c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하 조건에서 a분의 1, b분의 1, 그리고 c분의 1, c분의 1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등차 중앙을 구해본다면 b분의 2는 a분의 1 -3분의 1과 같습니다. 양변에 3ab를 곱해본다면 6a는 3b-ab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하 조건에서 acb, 그러니까 a-3b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등비 중앙을 구해본다면 -3의 제곱 9랑 a 곱하기 b, ab가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9랑 같으므로 6a는 3b-9라는 식도 만들 수 있겠죠. 양변에 3을 나누면 2a는 b-3이 되고 b는 2a 플러스 3과 같게 됩니다. 그럼 아까 a 곱하기 b가 9랑 같다고 했으므로 a 곱하기 2a 플러스 3은 9와 같다.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과 같게 됩니다. 이 식은 2a 곱하기 a, 그 다음에 3 곱하기 3에서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를 붙이면은 6a 마이너스 3a를 만들 수 있으므로 3a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은 2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a 값은 2분의 3이거나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a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a가 2분의 3이라면은 b의 값은 2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3이 되므로
그 값은 6이 되겠죠? 주어진 이차 함수는 fx가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x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계산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회의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을 계속할 때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므로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10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넓이는 25 루트 3이 되겠죠?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냈으므로 첫 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25 루트 3에 4분의 3을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것에 4분의 3이 한 번 더 곱해지겠습니다. 1회 시행, 2회 시행이라고 했을 때 n회의 시행으로 남아있는 종이의 양은 25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은 이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n에 5를 대입하면 되므로 25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B10분의 A1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N이라는 수열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11이니까 1에다가 10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세 번째 항은 111이 되니까 1에다가 10 그리고 100을 더한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각각의 항들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10이니까 10-1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9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AN이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N이란 수열을 살펴본다면 우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1001인데 1에다가 1000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은 100만 1001인데 이것은 1 더하기 1000 더하기 100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BN이란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00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N이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1000이니까 1000-1분의 1000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999분의 1 곱하기 100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999분의 1 곱하기 10의 3n제곱 마이너스 1로도 바꿀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B10분의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B10은 999분의 1 곱하기 10의 3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A10은 9분의 1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999를 곱하면은 111이 되니까 우선 111을 쓴 상태에서 분자에는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분모에는 10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면은 이것은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20제곱 플러스 10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약분한다면은 분모는 10의 20 플러스 10의 10 플러스 1분의 11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28이고 곱이 32일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열에서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고 첫째 항부터 제_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은 S5의 값은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28과 같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곱은 A 곱하기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이것은 A가 5번 그리고 R이 1, 2, 3, 4 더하면은 10이 되니까 AR의 제곱의 5제곱이 32와 같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AR의 제곱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식은 A분의 1 플러스 AR분의 1 플러스 A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AR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AR의 4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공비가 R분의 1이니까 R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 A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의 5제곱 이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AR의 5제곱을 곱한다면은 AR의 5제곱 마이너스 AR의 4제곱 그 다음에 R의 5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5제곱분의 1 이 값은 AR의 4제곱으로 묶었을 때 R 마이너스 1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AR의 제곱이 2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본다면 분모 분자에 A를 또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R의 4제곱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 식은 A제곱 R의 4제곱분의 1에다가 R-1분의 AR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했던 식들을 대입해 본다면 4분의 1 곱하기 28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값은 7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로 이루어진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는 차례로 넣어서 다 더하라는 말이죠. 첫 번째에 k는 1부터 차례로 넣어서 9까지 넣어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이런 식으로 해서 f11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3부터 넣어서 더한 다음에 전체식을 빼면 되는데 이 식은 마이너스 f4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f5 쭉 가서 9를 대입하면은 f10이 되니까 마이너스 f10까지 그럼 이 값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있는 F3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F11이 남아있게 됩니다. F3의 값은 2차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 것이므로 9 플러스 9 플러스 1, F11의 값은 x의 11을 대입하면 되므로 플러스 11의 제곱은 121, 11에 3을 곱하면 33 플러스 1이 됩니다. 9에다 1을 더하면 10, 9에다 121을 더하면 130, 그 다음에 34를 더하면 되니까 140에 34를 더하면 그 값은 17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두 등차수열 AN, BN에 대하여 식의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20 더하기 B2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수열은 등차수열이니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째 항이 A1, 끝항이 A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 첫째 항이 B1, 끝항이 B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합은 800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2를 나누면 10, 여기도 10이 되는데 양변에 10을 나누게 되면은 A1 플러스 A20 플러스 B1 플러스 B20은 80과 같다. A1 더하기 B1이 20이므로 A20 더하기 B20은 80에서 20을 빼서 6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60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시그마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죠. 시그마 D의 식들을 우선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플러스 1, AK 마이너스 1은 합차이므로 AK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에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으므로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1 이렇게 되는데 앞에 주어진 식은 24가 되고 뒤에는 2하고 12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일반항 AN은 홀수이므로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 공식이 되므로 2n 플러스 1에다가 2를 뺀 것과 2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것의 곱분의 1. 그럼 이 식은 2n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2n에서 2 그리고 2n 플러스 2에서 2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이 식은 4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가 있죠. 이것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식은 4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식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10번째 항이 21의 제곱이 될 거니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까지 AK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은 4분의 1이 전체식에 곱해져 있고
1부터 차례로 넣어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마지막에는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쭉 다 소거되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 값은 4분의 1 곱하기 11분의 11에서 1을 빼면 11분의 10, 그러니까 2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m 플러스 n이 11이고 mn이 30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배를 해줘 보겠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있고 가로 안에서는 시그마를 하나씩 분배하면은 시그마 j는 1에 n까지 i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의 j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의 1. 여기서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해서 안에는 j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j가 아닌 i는 그대로 n에다 곱해서 i의 n, 그 다음에 j가 1부터 n까지는 이 안에서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n개 있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역시 시그마의 성질을 또 이용해 본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i에는 i가 남아있게 되고 n은 밖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n. 그럼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1이 곱해진 것이고, 두 번째 항은 m에다가 그대로 2분의 n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m하고 n을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2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마지막 항은 2분의 2m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통분했으니까 그대로 더해본다면 2분의 mn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그 다음에 2를 더하면은 m 플러스 n 플러스 4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m 플러스 n의 값이 11이고 m 곱하기 n의 값이 30이 되므로 대입하면은 2분의 30 곱하기 11 플러스 4는 15, 약분하면은 15 곱하기 15가 되므로 그 값은 225가 되겠죠.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시그마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SN은 n 곱하기 n-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까지의 합 S1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1-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합니다. SN은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고 마이너스 n-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n-1인데 빼고 있으므로 여기 플러스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n의 제곱 마이너스 2n 2n 소거하면은 2n 마이너스 3만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부터 이 수열의 합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 주어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k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2k-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이 값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5를 대입한다면은 5 곱하기 n 플러스 1, 6,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11,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5 곱하기 6. 약분하면은 110에서 약분해서 9, 5, 45를 빼게 됩니다. 110에서 45를 빼게 되면은 65가 되겠죠.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65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수열 AN이 이러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 시계값을 구했을 때 P분의 Q, 그러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열 AN의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합과 같으므로 이것은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이 성립하므로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이므로 공차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럼 3n-3 플러스 3이니까 3n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은 3k 곱하기 3k 플러스 3분의 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괄호 안에 3을 앞으로 빼준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9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것은 부분분수의 합과 같으므로 9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9분의 1에다가 곱하기 1부터 차례로 넣는다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이런 식으로 더해서 20을 넣었을 때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없앴을 때 남아있는 것은 9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남아있게 되겠죠. 9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을 하면 되니까 그 값은 18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P가 189이고 Q가 20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P 더하기 Q는 189 더하기 20, 그러니까 209가 되겠죠.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209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10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n에 1을 대입한다면 A2는
A1 플러스 2, n에 2를 대입한다면은 A3은 A2 플러스 2의 제곱. 그런데 A2가 A1 플러스 2이므로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10이라는 거는 A9 플러스 2의 9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A1에서부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쭉 더해서 2의 9제곱까지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식의 합은 첫 번째 항 A1이 2에다가 나머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A1은 2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2 빼기 1은 1이 되고 2 플러스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2의 10제곱은 1024랑 같죠?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1024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AN이 곱해진 형태에다가 2를 더한 것이라고 정의될 때 이 시그마의 값이 59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되어 있는 수열에 n의 값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1 플러스 2. 그러면은 A1 플러스 2가 되므로 이 값은 3이 됩니다. n에 2를 대입한다면은 A3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A2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은 n에 3을 대입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1의 4제곱 A3 플러스 2, 그러니까 A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이 값은 1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은 n에다가 4를 대입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1의 5제곱 그 다음에 A4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므로 1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은 n에다가 5를 대입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의 6제곱 그 다음에 A5 플러스 2가 되므로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수열의 규칙을 찾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항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앞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이 교차로 곱해지고 있죠.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곱해지면 1, 홀수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칙으로 앞에 거에 곱해서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1, 3, 마이너스 1, 1, 1,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 3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이 4개씩 반복되는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우선 더해본다면은 그 합의 결과는 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4개씩 묶음을 14번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은 56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3을 추가시켜야 되므로 56에다가 그 다음 순서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은 59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시그마로 표현해 본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우선 56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57번째, 58번째, 59번째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이 5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시그마 K는 1부터 59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5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59입니다.